네, 오늘은 보석 입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열어줍니다. 지정된 주소를 주소창에 넣어주고 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줍니다. 상단에 메뉴바가 생성되는데 이 메뉴바 중에서 가장 처음에 하실 것 입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고 관리는 보석을 입고하는 보석 입고와 그리고 일반 상품을 입고하는 신규 입고와 주문 입고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보석 입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보석 입고를 클릭하시면은 보석 입고 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 입고 창과 일반 입고 창은 동일한 패턴을 사용합니다. 먼저 거래 명세 표상에 거래처명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금시를 입력합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작은 창이 떴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거래처를 자동 검색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거래처를 모르실 경우에는 공백을 두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기초관리에서 등록된 거래처명을 상단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시는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동일하게 입력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 입고 매장을 눌러주십니다. 입고 매장은 여러가지 매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물건을 보내고 싶은 매장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거래처 상품 번호에 거래처에서 보내준 거래처 상품 번호를 입력합니다.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검색 버튼을 눌러서 거래처 상품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번호는 내부적인 거래나 통계 관리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력해 둔 값을 입력하시고 필요시마다 설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류표에 의해서 6S 다이아몬드 흰색이라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연번이 생성됩니다. 이 제품이 중량이 0.5CT이기 때문에 0.5CT를 넣어주고 오브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책정합니다. 매입원가는 마진율은 자동으로 등록을 해 주셔도 되고 수기로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보석의 투명도라든지 형태는 기초관리에서 기초코드 등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작성을 한 후 등록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바코드와 상품번호와 입고일자, 중량, 단위, 매입가격이 나타나면서 제품이 코딩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반품을 눌러주시면 매장에서 바로 거래처로 반품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제품이 잘못 인쇄가 되었다면 바코드를 눌러주셔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 후 수정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누르시면 입고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수정과 삭제 버튼은 거래명세표를 등록하시기 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입력해 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제품명은 거래처 상품 번호가 한 번이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거래처 상품 번호가 한 번이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지 매일매일 시세가 틀리기 때문에 매입하는 원가가 틀릴 수가 있겠죠. 또한 소비자 가격도 틀릴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지금 150만원에 동일하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번호가 계속 등록이 되며 한 장의 거래처명이 완성되었을 때에 거래전표상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자동 넘버링 기계를 이용하여 거래명세표가 도착하게 되면은 차례차례 넘버링을 붙여줍니다. 앞에 첫 부분에 되어 있는 명구는 이 제품이 입고가 되는 위치를 말씀해 주는 거고, 두 번째에 이 넘버는 제품 동일한 전표가 몇 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넘버링, 자동 넘버링 한 것을 넣어줍니다. 임의로 넣어주겠습니다. 현재의 입고 일자와 매입 금액, 공임 금액, 순금 총 중량이라는 것은 여기 빨간색에 표시된 것은 전산에 입력되는 자동 계산 입력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줄에 생성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기상에 거래처에서 원단위 절사를 하고 난 다음에 끊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 입고는 공임이나 순금 중량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둡니다. 세 번째에 현결 결제라는 부분은 결제일자, 결제금액, 공임, 순금 중량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제품을 주고 물건을 가져올 때 결제를 과연 얼마를 해주고 가져왔느냐, 완결을 하고 가져왔느냐 아니면은 미결을 하고 가져왔느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현결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가져올 때 어떤 결제 수단이건 돈을 주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명세표상에 200만원인 제품이 DC로 인해 가지고 195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결제 금액을 다 주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200만원을 입력해 줍니다.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상의 상품 중에 하나라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거래명세표에는 미결제를 넣어주고 거래명세표 등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본 경우에는 200만원의 결제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결제 완료를 누르고 명세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명세서를 등록하기 전에 상품의 수정이나 삭제는 가능하지만 명세서를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항상 거래 실정이 마감의 개념으로 오늘의 재고가 얼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수정을 못하게 막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결제 완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결제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거래 명세표가 등장합니다.
이 거래명세표는 거래처에서 준 거래명세표와는 달리 본사에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래처명과 입고일자, 매입할 때의 금시세, 출력일시, 전표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매입 금액의 총 합계를 보시면은 200만원과 200만원이 있는데, 이 붉은 글씨의 것은 입고자가 전산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거고, 검은 글씨는 전산적으로 자동 처리되었기 때문에 가감 절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명세표를 인쇄하셔서 거래처 거래명세표와 같이 보관하셔도 되고 인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코드 인쇄를 누르시면은 바코드에서 자동적으로 바코드 넘버와 상품명이 적힌 택이 발행됩니다. 바코드 인쇄를 누르시면은 첫 번째 이런 경고창이 뜨면은 경고 지시문과 똑같이 등록 정보에서 사용자 정보 관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꼭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기초 관리에서 사용자 정보 변경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를 눌러주시면 금시세가 등록되어지 않았다고 뜨는데, 이것은 상품을 입고하실 때에 항상 그날의 1일 금시세를 등록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 입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고에 가시면은 리스트 상에 아무런 상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고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금 전에 출력하였던 전표는 전표관리에서 거래명세표에 가시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코드 인쇄를 하실 수 있고 거래명세표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변경에 가시면은 IP 체크 여부와 바코드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등급, 사원명이라고 뜨시고 끝부분에 IP가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210.183.68.247 그리고 뒤에 포트라고 해서 808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수정을 누르시고, 사용자 정보 변경이 바뀌시면은 항상 로그아웃을 하셨다가 다시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보석 입고의 가장 주안점은 거래처 상품 번호를 입력하실 경우 입력자의 동일한 사항을 입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다이아 0.5라고 입력하시면은 다이아 0.5를 눌러주시는 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품이라도 0.5 다이아를 하시면은 검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검색 번호를 또 생성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아 0.5 그러니까 명칭이 앞에 가고 숫자가 뒤에 간다는 이런 규칙들을 정해 주시면은 어떤 분이 입력을 하시더라도 동일한 거래처 상품 번호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석 입고였습니다.